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7.23 전대고 19일부터 모바일 투표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루 이틀 남았네요. 네, 실질적인 뭐 경선 운동이랄까. 그런데 이 막바지에 공소 취소 청탁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 갖고 폭로전 양상을 보이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완전히 자폭 전대로 진짜 추락하고 있구나. 이런 걱정들,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독보적인 선두입니다. 예. 왜 독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선거가 치러지기 전, 그러니까 지금 5주차 전에 이미 지지율을 나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를 치르고 텔레비전 토론도 하고 유세도 하고 하는데 한 번도 판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 똑같은 거대한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전체나 한동훈이 고르게 어쨌든 계속 그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2, 3, 4위 후보가 어떻게 되죠? 네거티브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판을 흔들려면 판이 한번 출렁거려야 되니까 결정. 뭐 정책이라든가 이걸 비전 가지고는 판이 뒤집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가족 얘기가 다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문재인 그랬을 때 이재명이 문재인하고 경선 전대 치를 때 문준영이 말이에요. 저 특혜 채용이잖아요. 이렇게 뭐 가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 처남 얘기 뭐 나옵니다. 그리고 인척들이 다 사천에 개입했다. 이러니 부인 얘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진정 변호사. 예. 그 부분부터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기 사실이 아니면 저기 정계 은퇴할 거냐라고 하면서 되받아서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로 이제 좀 나서자 바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공소를 취하라고 부탁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되친 거죠. 이게 지금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그게 지금 17일 날 CBS 방송 토론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16일 날 채널A 그 방송 토론에서도 뭐 네거티브라기보다는 한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재명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한 단호한 단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법무장관 하면서 뭐 했느냐. 성과가 없지 않냐. 외화 내빈 아니냐. 이재명에 대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또 구속 기소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걸 못했지 않느냐. 그러면 책임을 느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마구 몰아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면 또 타당한 측면이 있죠. 네. 그것을 지금 방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법무장관이 개별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나경원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은 법무장관이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권 내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수사 문제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그런 협의 같은 것을 하라고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을 임명권도 있고 거기 인사권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지 않냐. 영장까지 기각돼버리고 거기에 책임을 느끼라고 하다 보니까 법무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 후보가 나한테 민원했잖아요. 청탁했잖아요. 그것도 나 중립 지키냐라고 안 들어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리상으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게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으로 나 좀 내 재판 좀 어떻게 해줘요 라는 차원이었으면 또 모를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지금 후보는 당시에 원내대표로서 사실 패스트트랙을 막으려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났고 그 충돌이 선진화법으로 다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갖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시 현역 의원만 27명이 지금 그러니까요.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현역 의원만이 아니라 당직자까지 포함이 돼서 그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직자와 의원들 방에서 단톡방에서 아니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건 보수 우파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 아니냐. 보수 우파를 떠나서도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공수처 이 발족을 강제로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선거법 지금 기괴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갖고 유성정당 만든 그 선거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의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어느 쪽이 야당이었던 간에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한테 얘기하지 그러면 검사한테 전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정책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몰상시간 얘기라고 네. 맞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장관으로서 알고 있었던 문제 그런 자기의 어떤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으면 거기에 반박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게 적절하느냐 그게 지금 논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27명이나 되는 당시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몰상시간 얘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27의원도 더 억울한 게 당신은 원내 지도부가 당론이다. 그러고 가자. 그러고 해서 함께 정말 했던 것이고 개인의 어떤 그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당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친 건데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마치 무슨 부탁을 하는 것처럼 청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청탁을 거절하는 게 마치 굉장히 중립적인 어떤 올바른 장관의 태도인 것처럼 항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톡방이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전에 제목도 부글부글이라고 아예 제목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네. 저도 방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지금 그 후보가 정치에 나온 지 한 3개월, 4개월 됐나요? 예. 그런데 처음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는 처음이에요.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나경원 후보라든가 특히 원희룡 후보 아주 맹공을 역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퍼부은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자기네들도 사실 저는 잘한 건 없습니다. 괜히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풀려 갖고 도리어 먹잇감을 민주당한테 줬잖아요. 아 그래 특검하면 되겠네. 근데 이 문제 역시 똑같이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에 먹잇감을 줬어요. 조국부터 시작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입이 당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야당이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
보수 정권 후보 맞나?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 보수 정권에 대한 연대의식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 원희룡 후보도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이고 있다.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수사 대상으로 던져줬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맹반격을 했는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가세를 한 것 같네요. 네. 아무리 급해도 폭로할 대상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를 폭로를 하느냐.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앞으로 뭐가 더 까발려질지 걱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 당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지만 또 오늘 또 있고 내일 또 TV 토론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국일선은 끝났지만 TV 토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 막바지 TV 토론 아닙니까? 내일이 이제 모바일 투표예요.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에 4차예요. 예. 1, 2, 3차를 봤더니 첫날이 가장 많아요. 첫날이 한 25%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해서 첫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한 40% 정도까지 오르거든요. 40에서 50 가까이. 그러니까 첫날을 좌우할 수 있는 직전 효과, 최신 효과가 잔상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이게 좀 블랙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ARS요. 그리고 또 국민 여론조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말을 기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난타전이랄까 이런 것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전대가 오늘 조선일보도 뭐 대대적으로 기사를 썼던데 서로 싸우다가 야당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전대가 되고 있다. 공소취소 청탁 말고도 그 이전에 뭐 김건희 문자 사건이라든가 또 댓글 팀 운영 문제 등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는 특검을 하자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문자만 하더라도 저는 거의 자해였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거론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선거를 패배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댓글팀.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의혹. 이런 게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거기다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무 개입이라든가 네. 또 국정농단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야당으로서는 아주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더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고 또 새롭게 당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많은 당원들이라든가 또 국민들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대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뭐 생각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했던 그러니까 정치인 되기 전에 기억했던 모습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 거의 한 180명을 상대로 1대 180으로 싸웠다라고 그 기억을 하거든요. 뭐 최강욱이 또는 무슨 김남국 뭐 또는 조국 뭐 돌아가면서 뭐 공개적으로 상임위원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청문회부터 시작을 해서 3M 이모 온갖 이 난리가 쳤고요. 또 김우겸도 저 청담동 술자리 이런데 그때마다 공격을 받아내고 또 대치기를 하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잘 싸운다. 그리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상대를 하는 것을 보면, 아, 그때 이렇게 박수를 쳤던 모습이 단점이었구나. 진짜 좀 포용심이 있어야 될 때 포용심이 있고, 웃어넘길 때 웃어넘겨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내가 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매 사안마다 강경하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원래 본 모습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러니까 쌈딱 이미지가 너무 부각이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정치인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그런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걸 부드럽게 넘기면서 반격을 가해야 하는데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후자비로 그 반격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역시 아직은 성숙했다 그럴까? 익지를 않았구나. 네. 다른 그 경륜 있는 후보들을 보면 아, 역시 경륜이라는 게 저렇게 우러나는구나 하는 느낌들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당 대표가 되고 또 대권에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면은 제2의 윤석열 된다는 말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이제 대권까지는 모르겠지만 대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이어서 검사 2기냐 이게 가장 큰 지금 이 허들이거든요. 넘어야 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로서의 이미지로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나타난다면 그 허들은 점점 높게 사람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뭐 대선까지는 떠났어도 당장 전대가 끝난 뒤에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저런 정도 포용력을 가지고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개파간 분열일 양상이랄까 이렇게 심화된 상황을 잘 끌어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